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워보이들의 지도자, 시타델의 주인입니다. 미디어커 여성도 능력만 있다면 기억, 아픈 자들도 내치지 않아. 상실 마스크 착용하는 모범 리더, 도시의 아이와 아내들도 아끼는 가정적인 남자.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문제였을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다 못해 사령관으로 기용한 퓨리오사에게 배신당했네. 그의 잘못은 따뜻한 리더였다는 사실뿐.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워보이들의 지도자, 시타델의 주인입니다. 저는 전문 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후 9년 만에 돌아온 퓨리오사입니다. 분노의 도로도 30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다음 후속작은 조지 밀러옹의 연세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죠. 재밌는 점은 분노의 도로도 그렇고 이번 퓨리오사도 아날로그한 맛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니크한 작품이 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의 색감도 액션 연출 방식도 굉장히 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지에 도달하다 보니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이 된 느낌? 물론 그냥 예전 방식이 운이 좋아서 먹혔다 이런 게 아니라 충실하게 최신 트렌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분노의 도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장된 티렌 오렌지 톤인데 피부색이 낮에는 주황색이고 밤에는 청록색으로 보일 정도로 색감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티렌 오렌지는 적당한 컬러 그레이딩으로 현실감을 주는 게 메이저한 사용법입니다. 과도하면 트랜스포머 시리즈처럼 되어버리고 너무 밋밋하게 주면 마블 디지털 영화들처럼 되어버리죠. 특히 초기 마블 영화가 이게 심했는데 영상이 깔끔하고 모던해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색 대비가 강렬하지 않아서 액션감을 살려야 하는 슈퍼히어로라는 장르에서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좋은 반면 사례였죠. 극적으로 보정된 티렌 오렌지 톤과 빡세게 적용된 샤프닝 덕에 물론 액션의 연출 자체도 멋졌지만 영상이 더 날 것처럼 현장감 있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퓨리오사의 경우는 분노의 도로만큼의 강렬한 데뷔는 아니지만 시리즈로의 특색은 충분히 이어받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퓨리오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분노의 도로와 퓨리오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의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추격전에 사용하고 있는 분노의 도로와는 달리 5개의 챕터로 나뉘어진 일종의 연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추격전 위주로 이루어진 분노의 도로보다는 아드레날린이 덜 뿜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야 제목부터 퓨리오사니 어느 정도 예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감안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아쉬운 차이점은 신화적인 측면에 있었습니다. 분노의 도로의 경우 북유럽 신화를 비튼 요소가 들어가 있었죠. 워보이들은 바랄라에 입성하기 위해 전투 중에 죽는 것을 경외시했고 등으로 대표되는 다분히 상남자스러운 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게르만의 바이킹 문화를 채용한 셈인데 여기에 V8 엔진을 숭배하는 화물신앙 등 여러 요소를 섞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분노의 도로만의 컬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퓨리오사 역시 이런 신화적 구성을 채용했습니다. 전작에서 등장했던 북유럽 신화는 최소한의 존재만 하고 처음에 붉은 과실을 따고 납치되는 장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엄마, 묵시록의 5번째 기사 같은 언급에서 가톨릭 신앙을 떠올릴 수 있고 디멘투스의 전차처럼 오토바이 세대를 묶은 구성과 녹색 땅과 씨앗이란 키워드를 가진 퓨리오사가 음울한 왕에게 팔려가는 장면은 봄과 씨앗의 여신이자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가 떠오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이야기로 채용되는 대표적인 3가지 신앙을 들고 나온 셈인데 이런 단서를 떠올리고 영화를 보면 재밌는 일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퓨리오사는 의지를 다질 때 복숭아 씨를 입안에 무는데 페르세포네 역시 석류 6알을 먹고 1년 중 절반은 지하 세계에서 보내는 신세가 되었죠. 퓨리오사 역시 이후 스타들의 묶인 몸이 되었으니 재밌는 연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록의 4기사는 각각 죽음, 기근, 전쟁, 정복으로 멸망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휩쓸고 간 뒤에 오는 5번째 기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는 점 역시 생각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퓨리오사도 40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디멘투스를 쫓습니다. 해석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분노의 도로 때부터 이미 퓨리오사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이처럼 다양한 키워드를 접목해볼 수 있습니다만 딱 거기까지라고 느꼈습니다. 분노의 도로 때처럼 이게 신화를 기반으로 재창조한 재밌는 설정이고 영화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요소라기보단 생각해보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정도의 관점? 끼워 맞춰보면 조립이 된다 정도지 3000년의 기다림 같은 작품에서도 조지 밀러옹의 신화적 구성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스무스하게 잘 녹아들진 않은 게 퓨리오사의 신화적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영화 퓨리오사를 8글자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화적 측면을 떠나 영화 내적인 서사로만 보자면 퓨리오사는 낙관적인 캐릭터는 아닙니다. 겁탈을 당할 걸 우려해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드는 모습부터가 그놈 참 똘똘하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이다운 귀여운 맛은 없죠. 디스토피아인 세계관을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응당 보여야 할 염세적인 면이 퓨리오사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는 누군가의 영향보단 그녀 스스로의 선택임이 반복적으로 조명됩니다. 영화의 전개를 생각해보면 기이할 정도인데요. 퓨리오사의 어머니는 인간성을 발휘하다 죽게 됩니다. 자신도 엄마라는 호소에 새총을 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바로 추격을 당하고 불까지 붙어서 피를 흘리며 추격을 허용하게 되죠. 모래폭풍에 바퀴 자국이 지워지는 모습은 한층 더 안타까움을 배가시킵니다. 이후 도망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어기고 잡힌 어머니의 곁으로 가면서 긴 고난이 시작됩니다. 잭의 죽음과 퓨리오사가 왼팔을 잃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잭 역시 퓨리오사를 돕기 위해 인간성을 발휘해 차량 한 대에 물자와 오토바이를 몰아줬다가 무기농장에서 크게 수세에 물게 됩니다. 만약 워보이드를 조금 더 분배했다면 살 가능성이 조금은 올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잭은 퓨리오사를 보내려 하지만 퓨리오사는 떠나지 않고 잭을 돕습니다. 그렇게 살아남나? 생각하고도 잠시 잭은 오토바이에 끌려다니며 계획에 뜯기는 신세가 되고 퓨리오사는 간신히 탈출하죠. 인생의 소중한 어머니도 잭도 인간성을 발휘하다 잃게 된 퓨리오사. 이 모든 과정을 고려하면 디멘투스와의 마지막 대화가 의미심장해집니다. 사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디멘투스의 절규는 좀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딸을 잃었다는 묘사 정도는 있지만 그동안 보여온 디멘투스의 캐릭터가 희망을 잃고 모든 걸 포기한 채 절망을 잊기 위해 더 큰 자극을 쫓는 캐릭터 라기엔 좀 묘사가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단지 퓨리오사가 겪어온 상황에 대한 자문자답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가는 대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리오사가 절망에서 희망의 결실을 피워내는 마무리는 사뭇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신화적 요소, 아니 그냥 분노의 도로만 못해서 영화가 아쉽다는 거냐? 그럴 리가요. 세상에 영화는 많고 분노의 도로의 뽕에만 취해 있기엔 9년은 긴 시간이죠. 분노의 도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살아있는 세계관을 던져주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추격전에 집중하는 영화였는데 퓨리오사는 한 인물의 연대의 같은 구석이죠. 애초에 1대1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노의 도로와 떼어놓고 생각을 했을 때 특유의 분위기는 있지만 아쉬운 영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구성상 거대한 세계보단 캐릭터 개개인에 더 집중하는 구성의 영화인데 영화의 전개 방식에서 이런 동력을 캐릭터문에서 채웠는가 라고 묻는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디멘투스는 캐릭터는 있지만 임팩트가 약합니다. 떠벌떠벌 말은 많지만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언변이란 면에선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임모탄은 거의 특별 출연급이라 캐릭터를 논할 수도 없고 퓨리오사가 임모탄에게 Remember me. 라는 대사는 왜 쳤을까 싶을 정도로 접점도 적습니다. 임모탄이 아내로 쓰기 위해서 퓨리오사를 받아오긴 했지만 사실상 바로 도망쳐 나와서 기술자 근위병의 트릭을 타버렸으니까요. 영화 퓨리오사의 행보에선 차라리 릭투스가 저런 대사를 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죠. 돌아보면 임모탄이 한 거라곤 퓨리오사가 크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묻었다는 것. 그마저도 릭투스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임모탄이 퓨리오사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없습니다. 또한 분노의 도로 시점 기준 퓨리오사의 플레임은 임페라토르 퓨리오사인데 임페라토르는 사령관이란 뜻입니다. 즉 여성의 팔도 하나 없는 퓨리오사를 편견 없이 핵심 전력으로 기용한 셈이죠.
시타델의 운명이 걸린 디멘투스와의 40일 전쟁 때도 퓨리오사의 말을 신용하여 가스타운을 치지 않았을 정도로 부하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참 리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잭은 사실상 맥스의 오마주격 캐릭터로서 다소 평이한 죄록자입니다. 퓨리오사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보였고 퓨리오사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쓰였을 뿐 잭이란 캐릭터 자체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어요. 아니 애초에 서사를 부여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죠. 자, 주변 인물들이 이러하니 핵심인 퓨리오사는 뭔가 있었는가? 퓨리오사는 500원이면 코너에서 2시간 반을 놀고 나올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때에 비하면 분노의 도로의 퓨리오사는 LA 시절 박찬호로 볼 지경입니다. 꼭 대사가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퓨리오사의 침묵은 캐릭터를 만들기보단 캐릭터를 숨기는 데 쓰여졌고 그 결과로 다소 평면적인 캐릭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냐 테일러 조이의 연기는 좋았지만 캐릭터의 배경적 측면에선 디멘투스의 이야기가 끼어든 걸 제외하면 이미 분노의 도로를 통해 진작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내용이 이미 알고 있으니 감정적인 공감대라도 끌어올렸는가 라고 봤을 때도 다소 애매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왼팔을 새긴 문신이 왼팔과 함께 떨어져 나갔을 때 잭도 함께 읽는 상징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조차 너무 짧았으니까요. 지나치게 초인적인 퓨리오사는 신화적 인물로선 이상적일지 모르나 감정이입을 하기엔 어려운 캐릭터였습니다. 세계의 흥미로움이 분노의 도로보다 훨씬 덜한 작품에서 전작과 이야기도 같고 감정이입도 어려우면 내러티브가 친절해진 의미가 별로 없죠. 물론 이 모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액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영화라는 점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액션만큼은 흠잡을 곳이 없지만 영화가 액션의 비중을 다소 쳐내고 호흡을 완만하게 가져가며 캐릭터의 조명을 맞추는 구성을 가져왔음에도 신화적으로도 캐릭터로서도 개인적으론 크게 인상 깊은 부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애당초 분노의 도로처럼 액션에 올인할 수 있는 구성을 취했다면 혹은 서사를 보강하려는 의도였다면 디멘투스의 캐릭터를 조금 더 보강했다면 훨씬 좋은 영화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퓨리오사는 디멘투스와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떠버리 디멘투스가 충분히 심도 깊은 캐릭터를 가져왔다면 과묵한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보이들의 지도자 시타델의 주위